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OECD 국가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보면요, 심각성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오늘요, 한국자살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정 위원장님을 모셔서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우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만큼 숭고한 일이 또 있을까? 바로 이런 자살 예방 활동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된 곳, 한국자살예방협회.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오늘 이렇게 복지를 말하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살 예방협회잖아요. 네. 근데 한국자살예방협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아, 그러나요? 있을 것도 같지만 한국자살예방협회는요. 네. 2003년도에 저희가 총회를 간단히 하면서 작게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규모도 커지고 뭐 저희가 국회의원분들도 만나고 복지부도 네. 만나고 기자협회도 만나고 하면서 세월이 좀 흘러서 네. 2011년에서야 드디어 저희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이제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네. 공식적인 기관이고요. 그리고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네. NGO 단체입니다. 계속 NGO로 남아 있고 저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한국자살예방협회 오늘 이 말하는 자체가 없는 거, 이런 협회가 없는 게 사실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그런데요, 위원장님, 보면은 이거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1990년도 말부터 OECD 국가 선진국들은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사실 그 원인하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IMF 이전에는 꽤 낮았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12명, 10명 이렇게 낮았었는데요. IMF 이후에 서서히 급증을 했고요. 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33명에서 31명, 즉 네. 쉽게 말하면은 30분에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자살이라 하면 한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혹자는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전염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반드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원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런 지지 체계가 취약해지고 네. 개인의 효능감이나 개인의 어떤 그 자존감 네. 뭐 또는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의 그런 성격적인 어떤 자아의 기능도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대감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소외된 계층도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합적인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 네. 꼭 집어서 뭐 하나가 원인이 아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마 느끼셨지만요. 우리 대외협력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사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분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비교해 보시면 이 전문가시니까
예, 또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복지TV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추세가 또 우울증도 많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또 네. 보험 처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우울증 관계된 것도 복합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뭐 운동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중요하죠. 상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현정 우리 위원장님 그 정신과 전문의시니까 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우울증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신과적인 질병 그리고 우울증이라 네. 하면 뭐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뭔가 이겨내지 못하고 의욕이 없거나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어떤 뇌 기능에 특히 감정의 뇌 기능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욕이 없고 네.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또는 잠을 못 자거나 너무 과도하게 잠을 자거나 네. 식욕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고 네.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포자기 심정이 들고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나타나는 걸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뇌 기능이 네. 저하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 기능이 건강할 때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의욕이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맛있게 네. 먹고 싶고 이것이 뇌가 건강할 때의 이야기지만 네.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다름없이 네. 이것은 우리의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예, 네. 그래서 우울증의 단계에 따라서 이게 경도냐, 중등도냐, 아니면은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에 따라서도 약물 선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고, 가장 다양한 약이 나와 있고,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병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셔서 네.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적극적인 방문을 안 하시는데요. 정신과 질병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서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네. 사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대인 관계를 하고 직업 네. 활동을 하고 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에도 말씀하셨듯이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네. 많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실 때 저희가 약물 처방을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면담도 오실 때마다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서 뇌 기능이 회복되는 동안에 네. 생각들도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건강한 상태에 오셨을 때 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점들이 이분이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 요소가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변하거나 해결하면 네.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함으로써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하면서 면담도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저희가 주로 외래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우울증 그러면 사실 이제 산후 우울증 뭐 대표적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신과 병원을 가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네. 분위기 때문에 네. 놓고 하기가 힘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사실 편안하게 병원을 가는 것도 네.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네.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가장 전문적으로 비밀 보장을 잘하면서 네. 굉장히 이분에게 맞게끔 이야기도 들어주고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의사와 환자 관계보다는 조금 네. 더 이분이 인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게 같이 가는 어떤 조력자나 도우미의 역할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가 과거에 우리가 괴기 영화나 호러 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신과는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네. 지금은 뭐 그 심리 상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호응도 높고 그리고 일시적인 누구나 살다 보면 네. 역병이
인생에서 그렇죠. 발생하다 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힘들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오픈하기 어려울 때는 네. 가장 저희는 네. 비밀 보장이 가장 잘 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풀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 김현정 우리 대협력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정신과 전문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요. 언제든지 병원을 놓고 해주세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예, 그걸 방치하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동반 자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그게 왜 될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심리가 같이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저렇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네. 사실 인터넷은 그 자살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네. 두려워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네. 자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좀 촉매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하면은 뭔가 용기가 나고 더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서 실제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모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디까지나 착각이고, 그리고 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요즘에는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먼저 행동에 옮겨서 타인을 해친 후에 자신도 네. 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동반이라는 표현을 좀 미화하는 감이 있고요. 사실 살해 후 자살이 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위주로만 예, 가십거리 네. 뭐 이런 어떤 감정이 호소하는 거 이런 쪽이 있는데 정말 그 자살에 대한 문제가 안 좋다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바꾸는 게 네. 언론의 책임이라는 거. 네. 오늘 정말 우리 복지TV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또 정책도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정책이 있다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예산이 저는 정책의 비중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서 더 자세히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살률 1위인데 이것을 낮추려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이라는 것이 네.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것 같고요. 어떤 개인의 문제로 아직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고 네. 국가적인 그럼요. 문제고 국민, 정치가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책이라 하면은 너무 무궁무진하죠. 홍보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네.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 그래도 있는 편인 네. 도시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좀 더 열악한 곳에서는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요원 한두 명이서 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살 사고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네. 다 만나뵈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자살 사고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일을 담당하고 자살 사고 현장에 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요원들에게도 개인적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사후 관리나 그런 요원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한 작업들도 같이 이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야기하자면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 김현정 대협력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현실하고 외국의 현실이 정말 비교가 된다는 것도 오늘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자살 예방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정책에 뒷받침되는 예산, 이 문제도 중요성을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살 예방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요. 자살 예방 사업, 그다음에 위기 개업 사업, 사후 관리 등등 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다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해서 외국에는 세이프톡이나 이런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네. 많은 돈을 줘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농약 보관함을 저희가 지역별로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강원도에는 한 850개 정도를 배포를 할 예정이어서요. 이장님께서
되게 위험한 농약들은 다 관리해서 잠가놓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농촌의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그게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이외에도 홍보 활동, 뭐 인터넷 쪽으로 또 저희 사업을 알리는 활동, 과거에는 또 UCC를 모아서 저희가 또 상도 주기도 했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학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달에 저희가 종합 자살 예방 학술 대회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WH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컨퍼런스를 우리나라에 열어서 네. 이제 자살 예방에 관한 컨퍼런스도 개최를 했었고요. 예, 좀 기회가 된다면 네.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희 또한 NGO 단체다 보니까 후원금 없이는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그 위원분들은 거의 저희는 보수가 없이 일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또 이런 걸 다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지금 저희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그렇죠. 모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게 한국 자살 예방 협회가 다양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크를 안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결국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자살 예방 협회 전국에 대표적인 전화번호가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네. 뭐 전화번호도 있고 거기 네. 뭐 생명의 전화나 이런 것들도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인터넷에 네. 자살 예방 뭐 관련 자료 찾으시면 네. 늘 협회는 사이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저희 협회와 센터에서는 사이버 상담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 사실 뭐 자살에 대한 사고가 있거나 의욕이 네. 없거나 좀 내가 좀 심한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네. 이럴 때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나 네. 방문하시면 네.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네. 굉장히 그 각 지역 센터에서는 열심히 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크하셔도 네. 아마 굉장히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례 관리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네. 한 번 연락이 가고 방문도 가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요.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말씀을 보통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먼저 네. 이 친구가 그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느낌이 그렇다면 네네. 예. 저는 붙들고 예.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위 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을 할 것 같고. 네. 네. 보통은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네. 야, 나도 그래. 아. 야, 됐어. 야,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네. 사람들이 조금 쉽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네.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살아 계셨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도, 자살 의도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사람의 상황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네. 봤을 때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또 그냥 유심히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최근에 어떤 큰 상실을 겪었거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태거나 이럴 때에는 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난도 해서는 안 되고 네. 동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픈 마인드로 좀 들어주시고요. 네. 네가 그만큼 힘들구나. 우리 좀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 네. 그리고 수시로 좀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모든 정보는 비밀이지만 네. 환자가 자살 사고가 있을 때만큼은 저희는 네.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나 다른 친지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입원을 권유하고 최대한 환자분께서 그런 생각에서 조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자살 충동이라는 것은 그 파도처럼 그 순간을 넘기면 또 생각이 잦아들거든요.
그 순간에 옆에 네. 계시고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전문기관에 같이 한번 가주시고 수시로 연락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었었거든요. 그 중에 안 되는 게 좀 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살이라든지 위기상은 예. 주위 사람도 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구조해야 된다.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오늘 이렇게 자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서로 오늘 보시면서 한번 나는 어떤 어려움일까? 내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 한번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이게 자원봉사를 또 모집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자원봉사도 모집을 하고 또 네. 저희는 유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또 새로운 유가족분들을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후원금도 네. 받고 있고 뭐 네. 작은 금액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표현하고 싶으시고 도움을 네. 주고 싶으신 분들은 환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자살예방협회 우리 김현정 대외협력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향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네. 참여를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우리나라의 자살 사고자들의 특성, 네. 뭐 이런 관련 네.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과 그거에 대한 보급, 거기에 대한 활동은 꾸준히 더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네. 사실 올해 또 연구회가 저희가 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뭐 정책적이든 뭐 교육적이든 연구는 꾸준히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복합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저희 협회원들의 에너지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전 국민의 관심, 정책가들의 관심, 모든 이들의 관심이 저희를 살려주지 않을까. 네.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전이 고로 자살 예방률과 연결이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은 어쨌든 네. 예방이 됩니다. 네. 예방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전혀 의문점이 없고 모든 분들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날까지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자살예방협회 우리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자살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살을요, 바꿔보면요,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될까요? 건강한 사회는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